사실은 제가 이 내용의 동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저희 환자분들을 보시면 좋다는 영양제를 막 이렇게 막 골라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셔서 가지고 오시는데 불필요한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성분이더라도 골라온 영양제의 품질이 너무 낮은 것들을 골라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좋은 영양소들을 골라서 잘 드시라는 취지로 영양제 라벨 보시는 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영양제 고르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영양제의 제형을 확인하자. 두 번째, 영양 성분의 개별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셋째, 1회 제공량과 한 알의 함량은 다릅니다. 네 번째, 총 미리그램에 속지 말고 유효 성분의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영양제 제형을 확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흔히 드시는 영양제의 제형이 타블렛형의 알약 형태와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 형태, 그리고 딱딱한 경질 캡슐, 분말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4개의 제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알약 형태, 태블릿 형태의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형태의 영양제들의 큰 단점이 있는데 같은 함량의 영양제라면 캡슐 형태의 영양제에 비해서 부영제의 함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영양제에 들어가는 부영제와 코팅제의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하지만 영양제를 한 알만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유효한 영양 성분 외에 불필요한 부영제와 코팅제를 많이 드시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이런 알약 형태의 영양제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연질 캡슐입니다. 주로 그 오메가3와 같은 지용성 영양제들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질 캡슐은 그냥 먹기에는 좀 느끼한 지용성 성분의 영양제들을 먹기 쉽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또한 젤라틴과 같은 성분들을 불필요하게 섭취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피나 돈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재료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은 식물성 젤라틴을 이용한 연질 캡슐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질 캡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캡슐로 된 영양제죠. 이런 분말로 된 영양 성분들을 캡슐 안에 넣어서 우리가 복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분말 제품을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태블릿 형태의 영양소에 비해서는 이 영양제를 만들 때 부영제나 코팅제를 50 내지 80% 정도 적게 넣고도 영양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분의 영양제를 비교한다면 태블릿 형태보다는 캡슐 형태의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캡슐 형태의 영양제의 단점은 알약은 압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분말을 캡슐에 담는 형태이기 때문에 영양제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네 번째, 파우더로 된 형태의 영양제입니다. 분말 형태의 영양제에는 부용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와 직접 접촉해서 산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한 포씩 포장된 영양제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비타민C 분말이 이런 형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영양 성분의 개별 함량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요즘은 영양제를 고르면서 개별 함량을 보고 고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로회복 등의 이유로 비타민 B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똑같은 비타민 B 영양제라 하더라도 제품별로 개별 함량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비타민 B 영양제를 예로 라벨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2가지 라벨에서 비타민 B1은 첫 번째는 1.31mg,
109%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벤포티아민 B1 96mg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첫 번째는 1.4mg, 두 번째는 100mg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 사이의 성분 함량이 거의 70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요. 사람들은 관로 안의 일일 권장량 대비 200%, 300%라고 표기된 것을 보고 엄청 함량이 높다라고 믿으면서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함량이 높은 것이 무조건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일 권장량 대비 300% 등으로 표시되는 것이 그 성분의 영양소 함량이 엄청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자세한 미리그램을 보지 않고 이 영양제는 함량이 엄청 많은 영양제구나 이렇게 그냥 쓱 넘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제를 드심으로써 내가 피로가 회복이 되고 간의 해독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퍼센트에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각 영양소들의 그 세부적인 미리그램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증상이나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비타민 B를 복용할 경우에는 많은 양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기능의학을 하시는 원장님이랑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비타민 B군 중 1번, 2번, 3번, 5번, 6번의 비타민 B 등이 모두 풍부해야 대사회로가 잘 돌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드실 때에는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비타민 B6 피리독신, 비타민 B9 엽산, 비타민 B12 코발라민 등 5가지 정도는 모두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1회 제공량과 한 알의 함량은 다릅니다. 이 성분표를 보면 마그네슘의 함량이 400mg으로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위쪽을 보면 1회 제공량 사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4알을 먹어야 400mg이라는 뜻입니다. 먹어야 할 영양제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을 텐데 한 종류의 영양제만으로도 배가 부를 지경이라면 하루 용량을 다 채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개수인 거죠. 영양제 라벨을 볼 때는 한 알의 함량인지 1회 제공량이 한 알이 아니고 여러 알인데 1회 제공량을 표시한 것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총 미리그램에 속지 말고 유효 성분의 용량을 확인하자입니다. 성분표를 보면 1회 제공량이 1000mg으로 전체 함량을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의 핵심 성분인 EPA, DHA를 살펴보면 EPA가 180mg, DHA가 120mg 밖에 안 됩니다. 핵심 성분 총합은 300mg이고 대부분이 부형제 성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특히 오메가3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EPA와 DHA의 함량이 전체 캡슐 용량의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고를 경우에는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오메가3의 함량보다 생선기름의 함량이 더 높은 제품을 고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양제 고르는 4가지 방법. 오늘은 영양제 라벨을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음식으로만 섭취할 수 어려운 환경이 점점 되어가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영양제조차 무한정으로 많이 드실 수는 없고 이왕 먹는 영양제라면 내 몸에 좋은 성분들로 쏙쏙 뽑아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건강증진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